7분이니까 접종시켰다는데 확률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분 계속 접종시킬 확률이 한 1% 됩니다. 1%. 아주 희한해요. 물러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동물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IQ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보통 고래를 이야기하죠. 고래 중에서도 이 킬러 웨일 IQ가 굉장히 높답니다. 이 원숭이보다도 높고 개보다도 높다고 그래요. 근데 문어가 그렇게 머리 좋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이번 축구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대한극장에 가서 포화속으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포화속으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 분 들어보시고. 얼마 안 되시네. 아직 10%밖에 안 되네요. 이게 곧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화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군더더기가 없고 반미 침묵, 친북 또 반군적인 정서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다. 보고 나오면 아주 좋아요. 어제 가보니까 10,000원입니다. 한관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아주 대리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베레군, 빨갱이란 말이 그 영화 안에서 수십 번 나오니까 아마 스트레스 해소도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역시 빨갱이란 말, 베레군이란 말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레군, 빨갱이 그 말이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또 그 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이념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사상전에서 이기려면은 빨갱이, 베레군을 다시 쓰든지 아니면 그보다 다른 현대화된 용어를 개발해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말을, 이 무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북한군을 뭐 악당처럼 악마처럼 그렇게 나쁘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또 배우가 아주 그 유명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배우가 나오고 해서 지금 한 300만 명 들었다고 그래요. 300만 명. 사실 1000만 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00만에서 더 올라가야 청와대에서도 이 영화를 시사회를 했더라고요. 87년에 나온 저 광주 사태를 아주 악의적으로 다룬 화려한 유화, 이거는 1000만 명 안 되고 한 700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노무현 대통령 극장에 가서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고, 박근혜 의원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이 연예, 스포츠 이런 매체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해가지고 700만까지 갔습니다. 그 영화는 보고 나오면은 아주 가슴이 서리는 영화인데, 이 포화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특히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 말이 권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최소한 이 화려한 효과보다는 더 많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좀 황당하게 된 게, 우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북한에 푹자도 안 들어가고 막 천안함 침몰을 규탄한다, 요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장적으로 안 맞는 성명서가 나와버렸어요. 이 문장론적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성명서가 나와버렸는데, 해석은 이제 이게 뭐 앞뒤로 맞춰보면은 이거는 북한을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우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걸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엔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본 적이 6.25 동란 때 한국을 구한 것 이후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에 편들기 때문에, 이 두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이 유엔에 많은 것을
기대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참아가면서 객관적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북한 소행이라는 말을 삼가하고 이렇게 한 2달 동안 조심을 했는데 그 조심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조심한 결과를 국내적으로도 아직 30%가 안 믿는다고 하고 유엔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당초에 선언한 것을 다 지금 집행하기는 어렵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46명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렸느냐 하는 이런 울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그런 복잡한 고려보다는 군사적 고려를 앞세워가지고 그날 당장 잠수함 기지를 폭격을 해버리든지 그날 당장 제주 해역을 봉쇄를 하든지 바로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위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해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 가야 우리가 강한 입장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야, 그 너무 강경하게 하니까 좋다. 요거는 그때 우리가 요거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오히려 북한을 봐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2달 동안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북한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대가를 그 뒤에 치르고 말았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정도를 가지 않고 편법을 쓰면은 그게 죽는 수가 된다. 바둑을 둘 때 뭐 묘수를 하나 잘못 뒀다가는 그게 나중에 결정적 패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묘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묘수 때문에 바둑판 전체를 완전히 잃는 수가 많은데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 천안함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계속 국민의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행동본부가 7월 20일 오후 2시 천안함 사건은 천안 시민을 어떻게 보면 격침시킨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천안에서 천안함 폭침범 김정일 규탄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7월 20일 다음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화요일 오후 2시 천안 시민회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7월 13일이니까 원래 강좌로 국민행동본부에서 하는 원래 강좌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오후 2시부터 요새 이 정치판을 어떻게 쇄신할 거냐 하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김동길, 이동복, 신혜식 뭐 이런 분들 저도 끼어가지고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리고 아까 쭉 나눠 드리는 걸 보니까 내일 또 행사가 안경본이라는 데서 하는 행사가 내일 오후 3시부터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새로운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한다고 아마 그 유인물을 받으실